언어 교환과 모국어 활용 두 번째 이야기.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할 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년간 해왔던 방법 중에선 교재, 교환을 만들어서 진행했던 경험이 있고, 1년 이후에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말하기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교재나 교안을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식은 느는데 지식 외에 의사소통 능력에 해당하는 말하기, 그다음에 발음이 좋아지는 현상, 그다음에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꼭 듣기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소통 능력의 발전이 더디다. 천천히 발전한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는 말하기 집중, 말하기 집중 형태의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자. 이게 이제 그 1년간 언어 교환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방향성인데 이 방향성 중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할 때 모국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모국어를 활용을 해야 되냐면 언어 교환이라는 거는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각각의 그 두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각각의 모국어를 상대적으로 공부하는 게 언어 교환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어를 말하고 베트남어를 배웁니다. 나의 그 언어 교환 친구, 파트너는 베트남어를 말하고 한국어를 배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언어가 서로 크로스가 된다. 이때 이제 모국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말을 하면서 그 음성을 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동시에 글이 써지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보여준다면, 지금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동시에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노트북의 듀얼 모니터를 하나 더 연결을 해서, 노트북에서는 줌을 활성화해서 동시에 이제 녹화를 하면서, 아, 그 듀얼 모니터, 다른 모니터에는 구글 도큐멘트에 음성 쓰기, 보이스 타이핑을 활성화를 시켜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글이 써지니까 이 글을 이용해서 이제 AI로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 모국어와 배우는 언어와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내가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는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글은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어로 말할 때는 거의 95% 이상 그 음성 글쓰기가 완벽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똑같아요. 언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그 그, 그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어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거의 95% 이상 음성 글쓰기가 완벽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상대적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베트남어로 말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베트남어로 공부한 지가 1년 하고도 한 7, 8개월, 7개월 가까이 돼가는데 이제 이렇게 1년 7개월 정도 되니까 문장 구성 능력은 어느 정도 돼요. 또 완벽하진 않지만 문법을 따로 배운 게 아니어서 어휘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음이 나쁘고 그 어떤 억양이나 그 어떤 연음이나 이런 것, 말하는 스타일, 그 소리, 또 말, 정확한 어떤 표현,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베트남어로 얘기하면
20% 정도나 맞으려나?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안 맞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말한 거는 안녕하세요인데, 실제로 글이 써지는 것은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써지는 거예요. 글씨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떤 뜻이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 우리가 어쨌든 컨텐츠를 만든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해볼 수는 있지만 주된 컨텐츠는 모국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국어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차피 말하기 집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의도적으로 어쨌든 모든 건 계획과 의도,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언어 교환을 할 때 일단 주제를 정하는데 한국어로 말할 때는 한국 사람이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정한 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음성 쓰기를 한 다음에 음성 쓰기 한 내용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걸로 리뷰를 하면 1차적으로는 그 리뷰한 내용이 초급, 중급, 고급 다 마찬가지로 상당히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95%가 말한 것이 정확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AI에게 어떤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요약을 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내용으로 만들어 달라거나 대화로 만들어 달라거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 내용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불과 10초 만에 다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말하기 집중을 한 다음에 한 10분 동안 그걸로 리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국어 기준으로 리뷰하고 또 이제 상대방도 똑같이 음성 쓰기를 해서 상대방 것도 한번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좋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상대방 것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로 말한 것은 거의 뭐 한국어는 좀 발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베트남어가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는 포인트도 좋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로 말하는 사람이 주제를 정해주면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트남 사람은 의도적으로 좀, 이 의도성이 있어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하기 집중을 할 적에 의도를 가지고서 다양한 말을 하고 계속해서 말을 해야 그 내용이 좀 많아져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데, 내용을 만드는데 좀 효과가 있는 거지. 뭐 몇 마디 안 하고서 그거 가지고 하면 내용이 거의 없으니까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10분이라는 것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10분을 효율적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상당한 분량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이제 서로 언어 교환하는 사람끼리 공유가 잘 되었을 경우에는 훈련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진짜 죽이 잘 맞는다고 해야 되나? 서로 어떤 호흡이 잘 맞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교환에서 모국어를 어떻게 활용할까? 음성 쓰기를 통해 가지고 동시에 음성 쓰기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정도 그 내용으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받을 정도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은 아주 효율적인 언어 교환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확장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쨌든 지금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언어 교환 친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이 개선점을 잘 활용을 해서 이게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면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영어도 같이 하고 있는데 영어도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얘기를 조금 내용을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영어로도 한번 영어, 베트남어로도 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게 좀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이제 복사를 해서 대략 4페이지 분량인데
오늘 내용은 조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이제 한국어, 그다음에 영어, 베트남어 만들어서 언어 교환을 할 때 음성 쓰기를 이용한 모국어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하기 집중 10분 후에 10분 동안 피드백 AI로 내용을 만들어서 그걸 리뷰하는 방식. 서로 다른 언어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음성 쓰기를 하면 90% 이상, 95% 이상 완벽해지는 내용으로 만들어줘. 음, 설명을 조금 약하게는 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콘텐츠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AI가 그 콘텐츠를 이해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아, 훌륭하다. 음, 요건 좀 바뀌었네. Translate into English and Vietnamese. 목표 활용이 아니라 목표 활용인데요. 언어 교환과 모국어 활용. 또 모국어 음성 쓰기, AI 콘텐츠 리뷰를 활용한 말하기 훈련법. 핵심 개요. 언어 교환의 방향성은 지식 전달에서 말하기 중심 실전 의사소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국어를 활용한 음성 쓰기 AI 콘텐츠와 피드백 리뷰 방식은 효율적이고 빠른 성장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훈련법은 1년 이상 언어 교환을 해온 학습자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훈련의 구조는 10분간 말하기 집중 모국어 사용, 말하기 주제를 정하고 자신의 모국어로 10분간 음성 쓰기를 합니다. 한국인은 한국어, 베트남인은 베트남어, 구글도 음성 쓰기 기능을 활용하여 말하는 즉시 자동 텍스트화가 되며 AI 콘텐츠와 5에서 10초 걸리는데 음성 쓰기로 기록된 내용을 AI에게 요청하여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요약, 주제별 분류, 문법 정리, 대화체 전환, Q&A 만들기, 번역 등. 이 내용을 요약해줘. 이걸 대화문으로 바꿔줘. 이걸 영어로 번역해줘. 등등. 10분간 콘텐츠 리뷰. 만든 콘텐츠를 기준으로 파트너와 리뷰를 진행을 한다. 가능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발음 표현, 억양, 피드백,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수정,
감정, 시선, 리듬 등에 대한 코칭, 이때도 음성 쓰기를 병행해. 요거는 음성 쓰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응형 학습 기록을 남기. 녹음은 가능해요. 영상을 녹음을 해서 그걸 다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 모국어 음성 쓰기인가? 모국어 사용 시는 90% 이상 인식 성공한다. 왜냐하면 모국어는 발음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외국어인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수준별로 떨어지는 거예요. 외국어라 하더라도 레벨업이 돼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은 하죠. 하지만 모국어 사용자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따라서 그 가이드를 하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면은 뭐 또 주제를 그 학습자가 정하고 하지만 그 주제의 그 내용을 리뷰하는 것은 이제 그걸 모국어 사용자가 하면 뭐 그것도 괜찮고 어쨌든 서로 이렇게 분발이 잘 맞아야 됩니다. 콘텐츠 활용 바로 정제 가능하다. 인식 오류만 AI 콘텐츠화에 불리하다. 엉뚱한 내용을 공부하게 돼요. 하지만 모국어를 사용한 사람이 하면 우리가 한 얘기를 그대로 콘텐츠로 만들어서 그 부분이 그대로 그 콘텐츠로 나오니까 그걸 활용하기가 좋다. 하지만 그 오류가 많으면은 콘텐츠 자체가 엉뚱한 게 나온다. 시간 효율성, AI 변환 즉시 피드백하는 오류 수정의 시간 소요. 오류 뭐 수정할 것도 없지요. 10분이니까. 모국어는 정확한 기록과 콘텐츠와의 적합, 외국어는 말하기 연습 및 발음 피드백 중심으로 활용한다. 그렇죠. 어쨌든 언어 교환 파트너와의 협업 루틴. 한국어 학습자와 베트남 학습자, 한국어 주제제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어 학습자는 어, 한국어 주제 제한 맞고 베트남 학습자는 베트남어로 주제 제한해가지고 모국어로서의 그 음성 쓰기를 해서 그걸 AI 콘텐츠 생성을 한 다음에 콘텐츠 리뷰 및 교정을 하고 외국어는 해당 주제를 짧게 말하기 도전한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아, 예. 그럼 이건 또 2학년까지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스터디들이 제가 보내드렸던 거면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아이들이 미국에 기숙사에 실수가 있어가지고 캐리버리는 저희 강사가 돌아서 안전하게 끝나는 거 하니까 필요 없는 건 없거든요. 이게 도움은 이게 이제 미뤄지다 보면은 이게 이제 도움가 이제 선을 이루는 아이들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때는 1, 2학년까지는 아마 수학년까지 그렇게 한다 싶은데 2학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도 그렇게 경우도 없는 섞인 쪽으로 너무 쏠려서 많아졌어요. 저희가 진행하는 그래서 아무래도 안전을 위한다 그러면 그 저학년이 패드하고 저학년 만약에 너안 된다 그러면 3학년, 1학년, 2학년 되면 네. 나머지가 저희 11명이니까 그 일본 8명이 2학년 거예요. 그러면 2학년이면 차리고 있고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서핑이 있다고. 그러면은 총 11명에서 조금 지금, 어,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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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상관없어요. 나중에라도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난 잘했다가 시간이 빨라도 그거 이번 체크하셔가지고 나중에 그런 거는 공개하셔도 되거든요. 예, 예. 아, 예, 그러면은 괜찮아요. 예. 면접서는 작년에 했던 면접서가 있어요. 근데 그 아마도 제가 처음에 면접서를 보내드렸었는데 그 행정실에서 어떻게 면접을 달라고 했냐면 그 렌탈료를 이제 저희가 보드하고 수트를 제공하잖아요. 구명조끼하고 그거를 이제 3만 원으로 했고요. 1인당. 그 다음에 이제 강사 1인당 12만 원에 책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견적을 드렸거든요. 행정실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아마 행정실에서 좀 확인을,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이랑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예, 예, 작년대로 그냥 가면 피 드리는 거 아니겠죠. 근데 대신 이제 강사 수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 그냥 1인 5명. 네. 아,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저학년은 지금 패들보드가 11명이잖아요. 그러면은 강사 2명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가야 되겠죠? 패들보드. 네, 패들보드 2명. 그리고 나머지 인원이 몇 명이죠? 이제 1명 빠지고 나면 그러면은 5, 25, 5명 정도 보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 하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총 강사 7명, 7명.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서류는 저희가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뭐 필요하시면은 뭐 보내드려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강사분들은 기존에 했던 분이 있고, 그다음에 몇 분 더 써야 돼서 이제 저기 범죄 동의서 그거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작년에 했었으니까, 뭐 언제까지 해달라고 하면 제가 그건 맞춰서 드리는 거 전력. 네. 네, 그거는 강사분이 지금 이제 7명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순차적으로 그럼 보낼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나중에 모여서 보낼까요? 그럼 순차적으로 보낼게요. 어차피 인원이,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섭외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7월 5일달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7월 7, 8일에 맞춰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고, 네, 그러면 우선 면접서를 이메일로 보낼까요? 네, 그거는 뭐 조정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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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외국어로 해당 주제 짧게. 비대 효과는 말하기 속도 향상, 발음과 억양 교정, 실시간 듣기 및 이해력 향상, 콘텐츠 기반 학습으로 자료 측정 및 반복 훈련 가능, 언어 교환 파트너와의 협업 체계 정착, 실습 도구, 구글 더 음성 쓰기, 챗GPT, AI 도구, 줌, 마무리 제안, 가이드는 1대1 또는 1대1이 맞고, 다양한 주제로 말하기를 하고 모국어 기반의 콘텐츠를 계속 쌓아가면 외국어 말하기 또한 점점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발전을 한다. 이 정도. 어,
여기까지.